안녕하세요. 고경희입니다. 네, 이번 동영상에서는 지난 동영상에 이어서 최신 웹사이트 디자인의 트렌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요. 원페이지 사이트, 그 다음에 풀스크린 배경, 캐러셀, 타이포그래피입니다. 물론 이외에도 여러 가지 트렌드들이 있는데요.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자주 눈에 띄는 것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자, 원페이지 사이트라는 것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지만 페이지가 하나짜리 사이트예요. 보통 일반적인 사이트는 메인 페이지가 있고 링크를 클릭하면 화면이 이동하면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원페이지 사이트는 사이트 자체가 한 페이지로 되어 있어서 화면을 아래로 스크롤하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모바일 화면의 경우에는 한 화면에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을 때 그 이전 화면으로 돌아오는 버튼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한 페이지로 해놓으면 모바일에서도 사용하기가 아주 편리합니다. 한번 실제로 사용된 사이트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이 사이트의 경우에는 지금 페이지가 화면에 가득 차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밑으로 내려 이렇게 화면을 스크롤 해 보시면 회사 소개 페이지, 그 다음에 그동안 했던 작업물을 보여주는 페이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반적인 웹사이트에서 링크를 클릭해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야 될 것들이 한 화면 안에 있어요. 그리고 마우스를 스크롤하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원페이지 사이트예요. 자, 그럼 이런 원페이지 사이트는 어떨 때 사용하면 좋을까요? 하나의 페이지가 한꺼번에 화면에 표시되기 때문에 페이지 로딩할 때 일반 사이트보다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내용이 많지 않은 사이트에 적합하겠죠. 간단한 회사 소개 사이트라든지 카페나 레스토랑, 개인 포트폴리오, 갤러리 사이트 등에 적합할 것입니다. 원페이지 사이트에서 가끔 볼 수 있는 효과가 또 패럴렉스 스크롤링이라는 게 있어요. 패럴렉스 스크롤링이라는 것은 화면에다가 애니메이션 효과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살펴봤던 사이트는 그냥 화면을 스크롤하면 위아래로만 내려가는 효과가 있었는데 패럴렉스라는 것은 배경 이미지하고 실제 그 콘텐츠하고 스크롤하는 시간을 다르게 주는 거예요. 아니면 스크롤하는 방향을 다르게 주던가 이렇게 해서 동적인 효과를 만드는 겁니다. 어떤 효과인지 직접 보는 게 낫겠어요. 지금 여기 맥주 이미지가 있고요. 자, 마우스로 스크롤을 하면 맥주의 특징을 설명을 하면서 요 배경 이미지로 이게 맥주잔이 비워지는 애니메이션 효과가 나죠. 이런 것이 패럴렉스 스크롤링입니다. 또 하나는 배경이 전체 화면으로 깔려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스크롤 했을 때 그냥 단순히 스크롤 되는 게 아니라 약간의 애니메이션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패럴렉스 스크롤링이에요. 그러니까 배경이 스크롤되는 속도랑 컨텐츠가 스크롤되는 속도가 달라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패럴렉스 스크롤링 효과를 주기도 합니다. 이런 패럴렉스 스크롤링은 어떤 사이트에 사용하면 좋을까요? 배경하고 웹 요소들의 시간적인 차이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이미지가 복잡하거나 텍스트가 많지 않은 사이트가 좋습니다. 스토리텔링 사이트에 이용을 하면 스토리를 따라가면서 애니메이션이 진행되는 듯한 느낌을 줄 수도 있고요. 제품 설명 사이트에 사용을 하면 그 제품의 특징을 강조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오래된 사이트긴 한데 패럴렉스 스크롤링을 이용을 하고 있어요. 자, 애니메이션 보이지 않던 요소가 이제 스크롤을 해서 들어왔죠. 그리고 단순히 스크롤만 되는 게 아니라 안에 있는 요소들이 그 스크롤되는 시간 차이들을 줌으로써 좀 더 효과적인 홍보 효과를 내고 있어요. 이게 바로 패럴렉스 스크롤링이고요. 패럴렉스 스크롤링에도 보면 이렇게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하나의 페이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현재 있는 위치라든지 이런 것이 바로 패럴렉스 스크롤링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보셨지만 원페이지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풀스크린 배경을 많이 사용해요. 풀스크린이라는 것은 화면에 가득 차게 배경을 넣는 거죠. 그러니까 화면에 가득 차게 이미지를 넣을 수도 있고요. 가끔은 동영상을 넣기도 합니다. 사이트 전체가 하나의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 풀스크린 배경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거 아까 금방 보셨던 사이트인데 이런 63빌딩 여기 지금 보시면 전체가 다 풀스크린 배경이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첫 화면만 풀스크린 배경으로 사용하기도 해요. 카카오 스토리라든지 이런 데 보시면 여기에는 지금 첫 도입하는 부분은 이렇게 전체 배경으로 되어 있지만 나중에 실제 안으로 로그인해서 들어가면 이런 배경이 아니죠. 첫 화면만 풀스크린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영상을 풀스크린 배경으로 사용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동영상은 아무래도 정지되어 있는 이미지보다 그 방문자의 시선을 더 끌게 됩니다. 끝까지 보게 만들죠. 그래서 이 동영상을 풀스크린 배경으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동영상 로딩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짧은 동영상을 사용을 하거나 인터넷 속도가 어느 정도 보장되는 사이트에서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풀스크린 배경은 어떤 사이트에 사용하면 좋을까요? 예, 앞에서 보셨듯이 원페이지 사이트에 아주 적당합니다. 그리고 로딩 시간이 고려되어야 돼요. 로딩을 빨리 할 수 있는 환경일 경우에. 그리고 화면에 표시할 내용이 많을 때는 풀스크린 배경을 가려버리기 때문에 배경을 전체적으로 깔아놓은 게 효과가 별로 없어요. 풀스크린에는 이미지를 사용할 수도 있고 동영상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이미지를 사용을 할 때는 JPG나 PNG 파일을 사용을 하고요. 되도록이면 이미지의 퀄리티, 품질이 뛰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화면이 작았을 땐 상관이 없지만 정말 큰 화면일 경우에 확대했더니 이미지가 선명하지가 않더라. 이러면은 그 배경 이미지를 사용하는 의미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품질은 되게 뛰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배경 이미지는 그 품질, 고품질의 사진을 사용하려다 보면 파일 사이즈가 너무 커져요. 뭐 몇백 킬로바이트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화질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파일 사이즈는 줄여줄 수 있도록 최적화를 시켜야 됩니다. 이 이미지를 풀스크린 배경으로 사용할 때는 CSS3에 있는 백그라운드 사이즈라는 속성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또는 backstretch.js라는 플러그인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베가스라는 플러그인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것들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차차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동영상을 풀스크린 배경으로 사용을 하고 싶다. 그랬을 경우에 이게 이미지보다는 방문자의 시선을 끌 수는 있어요. 대신 로딩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번 이 사이트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영화 홍보 사이트인데요. 접속을 하면 이 동영상 전체를 불러오기 위해서 시간이 걸려요. 밑에 보시면 로딩이라고 표시가 되죠. 그러니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뭐가 나올지 모르지만 뭔가 나올 것 같으니까 참고 기다리긴 하지만 방문자들은 그렇게 인내심이 강하지가 않죠. 몇 초 동안 기다려서 내가 원하는 내용을 볼 수가 없으면 바로 다른 사이트로 이동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동영상 배경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렇게 로딩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를 먼저 인지를 하고 그만큼 되게 중요한 내용이든지 아니면 그 동영상 로딩되는 동안 사용자들의 시선을 잡을 수 있는 뭔가 다른 콘텐츠가 있든지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로딩이 끝나면 이 동영상이 이제 재생이 돼요. 그래서 이 동영상 배경이 있다는 자체는 사용자들에게 되게 신선한 이미지를 줄 수 있겠지만 로딩 시간이 길다는 거 그걸 고려하셔야 됩니다. 자, 풀스크린 배경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동영상은요. 잠시만 이거 끄고 올게요. 풀스크린 배경으로 사용할 동영상은 가장 흔히 쓰는 MP4든지 웹M, OGG 형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형식들이 이렇게 다르게 들어가는 이유는 웹 브라우저별로 지원하는 동영상 형식이 달라서 그래요. 최신 모던 웹 브라우저에서는 다 MP4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면 되지만 모던 웹 브라우저 중에서도 옛날 버전, 초창기 버전을 사용할 경우에는 브라우저에 따라서 OGG를 사용해야 되는 브라우저도 있어요. 파이어폭스처럼. 그래서 최신 브라우저만 생각하는 사이트라면 그냥 MP4만 넣으시면 되고요. 많은 유저들까지 다 고려를 해야 된다 그러면 웹M이나 OGG 형식의 동영상도 같이 준비를 해주세요. 그리고
로딩이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동영상 파일은 최대한 파일 크기를 줄여서 압축해서 넣어주시면 좋고요. 동영상은 자동 재생이 되어야 됩니다. 들어가서 내가 꼭 재생 버튼을 찾아서 클릭해야만 동영상이 재생이 된다. 그러면 배경으로서 의미가 없겠죠. 그리고 포스터 이미지라는 것은 인터넷 속도라든지 아니면 모바일이라든지 동영상을 재생할 수 없을 경우에 배경을 빈 공간으로 두지 않고 이미지로 표시할 수 있게끔 동영상 대신에 표시하는 이미지를 포스터 이미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스터 이미지도 함께 준비하는 게 좋고요. 오디오는 가급적 제거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이트에 접속했을 때 동영상 그 움직임만으로 의미를 전달할 수 있으면 좋을 거예요. 또 다른 요소는 이제 캐러셀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많이 사용하는데 캐러셀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회전 목마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웹에서 사용되는 캐러셀은 콘텐츠 여러 개를 회전하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직접 보시는 게 빠르겠죠. 여기 이 부분이 캐러셀입니다. 좌우에 화살표가 있어서 여러 개의 콘텐츠를 번갈아 가면서 볼 수도 있고요. 밑에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캐러셀의 장단점을 보시면 장점은 사이트에서 딱 눈에 잘 띄는 위치에 보통 자리 잡고 있어요. 이 캐러셀이. 그래서 중요한 내용을 알리기엔 적합한데 단점이 뭐냐면 여러 개 있는 콘텐츠 중에서 하나하나 내가 다 들어가서 보지 않는다는 거죠. 눈에 확 띄는 그거 하나만 봐요. 이게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할 거는 중요한 것부터 순서대로 내라. 사용자가 캐러셀이 모두 회전하면서 보여줄 때까지 기다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캐러셀에 있는 내용을 놓치고 지나갈 경우를 대비해서 그 내용을 사이트 안에 다른 곳에도 표시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캐러셀은 사용자들이 자기한테 유리할 경우 몇 퍼센트 할인이라든지 무슨 쿠폰을 제공한다든지 이렇게 유익한 정보일 경우에만 사용자들이 거기를 한 번을 더 봐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클릭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캐러셀에 넣는 게 좋습니다. 사용자한테 좀 유리한 게 좋겠고요. 내비게이션이 필요해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지금 현재는 캐러셀이 3개네요. 캐러셀이 내가 보고 3개 전체 중에서 몇 번째를 보고 있는지, 캐러셀 전체 콘텐츠가 몇 개나 들어가 있는지를 밑에 내비게이션으로 표시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여러 개의 캐러셀이 있는데 내가 지금 보고 있다가 좌우 화살표로 갈 수도 있지만 여기 있는 내비게이션 위로 마우스 오버해서 거기로 이동할 수도 있어요. 여기 지마켓 같은 경우에는 내비게이션에 마우스 오버만 해도 이동이 되고요. 어떤 다른 캐러셀 같은 경우에는 클릭해서 이동을 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트렌드는 타이포그래피예요. 타이포그래피라는 말은 웹사이트 안에서 사용되는 모든 글자와 관련된 스타일을 말합니다. 웹사이트 컨텐츠는 대부분 텍스트잖아요. 이미지로 전달을 하기도 하지만 텍스트가 훨씬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텍스트를 어떻게 디자인하느냐 하는 것도 사이트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빅타이포그래피는 화면에 커다랗게 표시하는 텍스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딱 처음에 접속을 했을 때, 사이트에 접속했을 때 큰 글자로 딱 하고 보여주는 게 빅타이포그래피예요. 이 빅타이포그래피는 의미를 전달하는 텍스트이기도 하고요. 디자인적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폰트들을 되게 다양하게 사용을 해요. 이 빅타이포그래피를 만드는 원칙은 단순해야 됩니다. 일단은 웹사이트는 타이포그래피는 단순해야 되고 다른 웹사이트 요소들하고 조화로워야 돼요. 그리고 가독성은 필수겠죠. 이게 옆에 고스트 버튼의 장단점이 잘못 들어가 있네요. 자, 이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화면 전체에서 딱 접속했을 때 가장 눈에 띄는 게 뭐죠? 노란색의 달과 서울 문화의 밤이란 이 글자예요. 이 글자는 글자가 일단 큽니다. 그래서 빅타이포그래피고요. 그 다음에 이 디자인 자체도 그러니까 글꼴이라 그러죠. 글꼴도 되게 독특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이런 사각형의 그런 글꼴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하나씩 내려가면서 볼 수가 있는데 이 사이트 전체에 표시되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텍스트들보다 훨씬 큰 빅타이포그래피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빅타이포그래피를 한번 볼게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유니세프에서 자연재해를 당한 어린이들 돕기 위한 페이지인데요. 보시면 글꼴이 그러니까 크게 쓰여 있는 빅타이포그래피이긴 한데 글꼴이 보면 가뭄과 무언가 자연재해를 상징하는 듯한 되게 거친 느낌의 글자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빅타이포그래피는 텍스트 의미를 전달하기도 하지만 이 자체가 디자인적인 요소를 띠고 있는 거죠. 스포츠웨어를 광고하는 사이트인데요. 이 경우에는 이 글꼴이 되게 달리는 듯한 러닝이라는 글자와 함께 러닝하는 듯한 느낌의 글꼴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역동적이죠. 그래서 빅타이포그래피는 단순히 글자를 크게 하는 게 아니라 그 글자의 의미를 담고 디자인적인 요소들도 담고 있어야 합니다. 이게 빅타이포그래피예요. 자, 이 빅타이포그래피에서 보시면 이 글꼴들이 되게 다양한데 이 글꼴은 사용자 컴퓨터에 똑같은 형태의 글꼴이 있어야만 이 글꼴이 제대로 표시가 됩니다. 근데 이 서울 문화의 밤이나 가뭄이나 러닝이나 이런 게 어떤 글꼴인지 모르겠지만 제 컴퓨터에는 없어요. 없는데도 제대로 표시가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웹폰트 때문이에요. 폰트. 이 웹폰트는 문서에다가 폰트 정보를 같이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트에 접속하는 순간 폰트 정보를 같이 다운로드 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여주는 그 원하는 처음에 의도한 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웹폰트라고 하는데 웹폰트는 방금 보신 것처럼 크기나 색상도 자유롭지만 모든 기기에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그 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더라도 내 컴퓨터에 그 글꼴이 없으면 바로 다운로드해서 한꺼번에 보여줘요. 이 웹폰트를 사용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사용하는 글꼴을 웹사이트에 업로드해야 같이. 그래서 그 글꼴을 받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내가 그 글꼴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구글에서 무료로 제공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구글에서 제공하는 그 글꼴 정보를 링크만 해주면 똑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구글 같은 경우에는 영문 폰트는 다양하게 많이 제공을 하는데 한글 폰트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내가 돈을 내지 않고 원래 폰트는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무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구글 폰트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웹 디자인 트렌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트렌드들이 지금 현재 웹사이트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트렌드들에 대해서 어떻게 구현하는지 앞으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